군산으로 몰래 들어온 불법 폐기물 230톤이 처리 기한을 넘긴 채 9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400대 가까이 설치돼 있지만 단속 건수는 수십 건에 그치고 불법 투기는 줄지 않으면서 휴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로 시를 지어 발표하는 100일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학생들은 한글이 예쁘고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촌 지역의 재생 방안을 찾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운명을 개척한 일본 야마초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경기도 시화공단 등지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이 군산으로 몰래 반입돼 큰 반발을 산 일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당시 서너 달이면 치울 수 있다고 했는데 230톤가량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채 9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 있는 공공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시야공단 등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 750톤이 주민들 모르게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지자체가 반입을 거부하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공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군산시는 불법 폐기물 반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환경부는 서너 달 안에 모두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30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30톤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쌓여있던데 그쪽에다가 지금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옮겨야 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된 데다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배출업체 가운데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500톤가량은 배출업체 등이 치웠다며 나머지는 구속에서 풀려난 무허가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장기 방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내에는 처리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것은 가봐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불법 폐기물이 처리 약속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면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시내에만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400대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한 해 수십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찍혀도 실제로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입니다. 그래놓고 올해도 30대 가까이를 또 설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24시간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치우고 가면 다음 날 제가 새벽에 다시 또 출근을 해서 보면은 또 똑같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죠. 주민들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벽에나 막 버리시는 것 같은데 CCTV를 해도 딱히 이 CCTV만 있다고 생각하고 제재를 크게 안 하니까 자꾸 계속 버리시는 것 같아요. 관리도 허술해서 아예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전봇대에는 지금 쓰레기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난 지 오래된 겁니다. 전주시는 5년 전부터 12억 원 넘게 들여 370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28대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불법 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린 건 한 해 평균 20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버리는 때만 겨우 차량 번호를 확인해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사실상 전시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람이 버리는 경우는 사실 그게 되게 찾기는 어렵긴 하죠. 그 얼굴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렇게 그 정보를 이름이나 뭘 알 수가 없잖아요.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만큼 불법 투기 시 실제로 단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 매력을 가끔 잊고 살게 되죠. 외국인 눈에는 참 예쁜 글자, 또 쉬운 글자라고 합니다.
이제 막 한글의 매력을 깨우친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날을 앞두고 그동안 배운 한글 솜씨를 뽐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글동글한 가족. 가족이란 손에 손을 잡는 것이다. 사소한 이야기의 점대로 이어진 원. 함께 했던 우리의 행복한 동그라미. 틀리지 않으려 애써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청년. 중국인 유학생 가오동루 씨입니다. 한글 130자, 정성 담아 눌러 쓴 글은 그가 직접 지은 한글시입니다. 가족을 표현할 낱말로 그는 고민 없이 동그라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한국말을 하기까지는 꽤 어려웠지만 적는 일은 쉬웠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어 글자기 연습한 적이 없어요. 쉽고 무엇이든지 쓸 수 있습니다. K-팝을 들으며 한국에 오길 꿈꿨던 독일 소녀는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새로운 꿈은 한글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한글을 처음 봤을 때 내용은 예뻐서 좋았고 진심 마음 쓰고 싶어서 그 글을 썼어요. 표현력이 풍부한 한글의 매력에 외국인 청년 유학생들이 푹 빠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어 올해 1,0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관광객은 지난 2017년 1,098만 명에서 지난해 1,054만 명으로 44만 명, 4%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44만 4천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만여 명,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어음 부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전북의 어음 부도율은 0.53%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어음 부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노반치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우영 의원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 고속철도 전체 구간 182km의 7.6%인 24km에서 노반치마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우영 의원은 노반치마가 특히 심한 공주 구간의 경우 KTX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엔 지방 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현실과 지방 소멸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엔 지역 재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 자치단체와 민간에겐 어떤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인구 2천여 명의 작은 섬, 일본 아마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작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섬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구 2천여 명의 외딴 섬, 이곳의 지자체인 아마초는 100억엔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2002년 취임한 단체장은 먼저 본인의 월급부터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지방의회가 40%, 공무원 노조는 22%를 줄이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2억엔을 보육사업에 사용하자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俺たちはこんなもう健康づくりやってるんだから補助金なんかいらないとか、そして各種会議の委員さんがみんな俺たちも日当は半額でいいとか言う。 이 힘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카레에 소라를 넣은 소라 카레를 개발했고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결 시스템을 도입해 어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를 명품 소로 탈바꿈시켜 한 해 200여 마리를 도쿄 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国から補助金を取ってくることが唯一の仕事みたいな形。国にお金をください。もう島は大変だからそれだけ言ってきたと。 아마촌은 이 같은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컨설팅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でコンサルタントは計画を作るだけであともう逃げてしまうような形が日本各地だ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ここに住んでいる私たち自身がまちづくりをするという、そういう基本的な姿勢が大切だと。 산과 바다에서 잠자고 있던 자원을 지역을 살리는 매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한 외딴섬 아마촌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재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바탕은 위기의식과 가능성을 주민과 행정이 공유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진정성을 먼저 주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住民の皆さんの意識が変わったんですね。役場の本気度が住民の皆さんに伝わったと。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북 한걸음 부모회를 결성하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어린이 재활 환자가 1,585명에 이르지만 소아 재활병원이 4곳에 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많게는 월 200만 원씩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는 입원 병실이 없고 의사도 1명에 불과하다면서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교육과 돌봄 기능 등을 갖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체육중고 태권도부 학부모 20여 명이 최근 제기된 불법 찬조금 모금 주장에 대해 학교가 지원해주지 않는 출전비 같은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매달 수익자 부담금 형태로 냈다면서 내지 않은 학부모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 회계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이단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익산 두 지역의 상생 활성화 방안을 찾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군산대학교 김영철 산학협력단장은 군산과 익산 미래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참석자들은 새만금과 KTX 역세권 개발 등 군산과 익산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현안들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해 수년 동안 수백억 원어치의 고철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200억 원어치의 고철 10만여 톤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교수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북대 교수의 징계 수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해당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가 풀렸지만 강의를 맡기지는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다가 뒤늦게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부안 위도 24, 군산 17, 정읍 13, 전주 12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한까지 5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23도, 남원과 전주 22도 등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